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제 힌트 나갑니다. 많이 먹게. 서민의 음식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알고 보면 조선시대에는 왕이나 양반이 먹었던 귀한 음식이었던 이것. 비가 오는 날이면 꼭 떠오르는 바로 이것. 소리를 잘 들어주세요. 맞습니다. 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부침개입니다. 부침개 하면 떠오르는 이곳, 서울의 한 전 골목으로 달려왔습니다. 부침개를 논한다면 우선 요 녀석을 빼놓을 수 없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사랑에 맞지 않는 김치 부침개부터 너릇너릇 구워주고요. 게맛살과 햄, 꽈리고추까지 따로 먹어도 맛있지만 뭉치면 더 맛있다. 갖가지 재료의 맛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꼬치전도 등장합니다. 통통한 새우전까지 빛깔 곱다 고와. 여길 봐도 저길 봐도 빼곡하게 들어차 있는 부침개들. 대체 몇 종류나 되는 건가요? 90가지요. 90가죠? 네네. 와, 엄청 많은데요? 네, 젊은 척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는데 그 취향껏 골라 드시라고 안 질리라고. 그래서 저희가 가짓수를 많이 준비했어요. 하나 먹자. 취향대로 입맛대로 마음껏 골라 담았으면 지글지글 소리 들으면서 귀로 먼저 음미해줄 시간. 따뜻하게 데워졌으면 이제 입으로도 즐겨봐야겠죠. 눈 올리겠습니다. 간장에 콕 찍어서 입속으로 치킨. 맛 어떤가요? 오, 맛있는데?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각양각색으로 맛있다. 나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만인의 사랑을 받는 부침개 언제부터 먹었을까? 부침개는 고려시대에도 존재했었다는데 꽃놀이를 한 뒤에 찹쌀가루에 꽃을 올려 부쳐 먹었던 화전이 그중 하나랍니다. 부침개는 크게 전과 빈대떡으로 나뉘는데요. 서민들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음식이라고 여겨지는 것과 달리 조선시대 저는 왕이나 양반이 주로 먹은 귀한 음식이었다는 사실. 전의 주재료인 밀가루는 고려시대부터 값비싼 식재료였는데 조선시대에도 흔치 않았던 건 매 한 가지. 그 탓에 밀가루 음식은 잔칫날 혹은 궁중에서나 먹을 수 있었답니다. 전을 부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 기름도 귀하기는 마찬가지였다는데요. 비싼 기름에 비싼 밀가루까지 가득 들어가니 전이 귀했던 건 당연지사. 당시 궁중에서는 마치 꽃처럼 예쁘다는 뜻으로 전유화라고 불렀고요. 민간에서는 전야, 지짐이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다가 지금의 전이 되었답니다. 전을 알아봤으니 이번에는 빈대떡을 만나러 가봐야겠죠. 고소한 기름 냄새 따라 달려와 보니 때마침 먹음직스럽게 구워지고 있는 빈대떡들. 금강산도 식후경 우선 맛부터 보고 싶지만 그 전에 짚고 넘어가야죠. 전과 빈대떡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빈대떡이랑 전은 반죽 기본 베이스부터 달라요. 전 같은 경우는 보통 밀가루 반죽이나 계란을 이용해서 부치는 거고, 빈대떡은 녹두를 갈아서 만든 걸 빈대떡이라고 합니다. 먼저 빈대떡 하면 빠질 수 없는 녹두와 식감을 살려주는 동북콩까지 준비한 뒤 부드럽게 갈아서 반죽의 베이스부터 만들어주고요.
그 위에 갖가지 재료 넣어 잘 섞어주고 숙주까지 듬뿍 넣어서 골고루 버무려 주면 반죽 준비 완료. 기름칠한 철판 위에 투하합니다. 부지런히 뒤집어가며 앞뒤며 사이좋게 익혀주면 빛깔부터가 침샘 제대로 자극하는 빈대떡 완성입니다. 기름진 맛 잡아줄 양파 장아찌와 청양고추까지 한 조각 올려서 입 크게 벌리고 한 입, 그 맛은 말이 필요 없죠? 끝내줘요. 이번엔 빈대떡 본연의 맛만 즐겨볼까요? 씹으면 아삭해서 맛있고 또 씹으면 씹을수록 부드러워져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그런데 빈대떡은 왜 빈대떡이라 불리게 됐을까? 우선 귀한 손님을 접대할 때 내준다는 의미로 손님 빈에 대접할 대를 써서 빈대떡이 되었다는 설과 양반들이 가난한 백성을 위해 만들어 적선해줬다는 의미로 가난할 빈에 사람 자자를 써서 빈자떡에서 빈대떡으로 굳어졌다는 설이 있습니다. 빈대떡의 녹두는 메마른 땅에서도 별다른 비료 없이 잘 자라 서민들도 빈대떡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거죠. 1945년 해방을 전후로 빈대떡은 큰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이 싼 값에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빈대떡을 즐겨 찾기 시작한 것. 당시의 신문을 살펴보면 해방 후에 빈대떡집이 유행을 끌고 있다는 기사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고요.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고쳐 먹지. 이 추억의 노래에서도 이야기하듯 빈대떡은 서민 음식의 대명사로 자리 잡으며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는데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었던 빈대떡 열풍이 사그라들게 된 이유가 있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녹두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1966년의 신문기사에 따르면 녹두 가격이 무려 쌀의 2배에 육박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 시기와 맞물려 정부의 식량 정책으로 먹을거리가 풍족해지면서 빈대떡의 인기는 반비례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열풍은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한국인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국민 간식으로 거듭난 부침개. 특히 비 오는 날이면 유난히 부침개 생각이 나곤 하는데요. 비 오는 날은 맑은 날보다 부침개 배달량이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 왜 비 오는 날 부침개 생각이 나는 걸까? 전이 이제 막 기름이 자잘자잘하는 소리가 비 오는 소리랑 비슷하기도 해서 기름에서 자글자글 좀 있는 소리랑 빗소리랑 좀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부침개 부치는 소리와 빗소리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비 내리는 소리와 부침개 부치는 소리를 구별할 수 있을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9명의 시민평가단에게 어느 쪽이 부침개 부치는 소리일지 물어봤는데요. 우선 빗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침개 부치는 소리를 들은 뒤 정답 확인. 아, 되게 헷갈리는데요. 정답은 1번입니다. 네, 2번. 아, 2번이에요? 저 진짜 몰랐는데요. 네, 저 진짜 몰랐는데요. 다른 시민평가단은 답을 맞힐 수 있을까? 동일한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한 뒤 정답을 확인해 봤습니다. 예, 1번이요. 비하고 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정답자는 단 2명. 빗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부침개가 떠오르는 원리가 뭘까? 파블로프의 조건반사 실험 얘기는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에게 벨소리를 들려준 후 밥을 주는 과정을 반복하면 나중에 개는 벨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게 된다는 오래된 실험입니다. 빗방울이 지붕이나 창틀 등에 떨어지는 소리가 부침개를 부칠 때 나는 지글지글하는 소리와 유사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사람들은 부침개 부치는 소리를 떠올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부침개가 먹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 의한 자극이 원인이 된 연상작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비 오는 날 부침개가 생각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는데요. 비가 오는 날은 기압이 낮고 습도가 높죠. 이런 날에는 자연스레 이 신체가 무기력해지고 기분이 처지기가 쉬운데요. 그러다 보니 이 축 늘어진 기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몸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질 만한 것을 원하기 마련입니다. 부침개의 주 재료는 밀가루인데요. 이 밀가루는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전환이 돼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세로토닌이란 이 사람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비 오는 날 축 처진 기분을 전환하기 위해 몸이 자연스럽게 부침개를 원한다는 거죠. 한편 해외에도 부침개와 비슷한 음식들이 있다는데요. 한중일 부침개 3파전 첫 번째는 일본입니다. 오코노미야키 같은 경우에는 반죽할 때 가쓰오부시를 우려내는 물이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가다랑어 포 우린 국물을 넣고 소금과 설탕에 부드러운 맛까지 더해줄 우유와 밀가루를 넣어서 잘 섞어주면 반죽 완성. 먹기 좋게 채 썬 양배추에 반죽과 대파 그리고 달걀까지 더해서 잘 섞어준 다음 철판 위에서 모양을 잡아주고요. 오코노미야키의 가장 큰 특징이죠. 가다랑어포 한가득 올려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앞뒤로 뒤집어가며 익혀준 뒤 역시 가다랑어포로 만든 소스까지 곁들여주면 일본의 부침개 오코노미야키 완성입니다. 두 번째 주자는 중국인데요. 지엔빙은 소스를 바르고 토핑을 넣은 다음에 반으로 접어서 손으로 잡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젠빙은 중국에서 흔하게 먹는 간단한 식사이자 간식인데요. 우선 밀가루 반죽을 얇게 굽고 그 위에 달걀옷을 입혀준 뒤 고소한 깨 가득 뿌려줍니다. 취향에 맞는 소스를 바르고 그 위에 토핑을 올려서 반으로 접어주는 게 특징. 먹기 좋게 잘라주면 한중일 부침개 3파전 중국의 젠빙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부침개도 만나봐야겠죠. 한국은 다양한 재료를 부쳐 먹는 만큼 부침개의 종류도 셀 수 없을 정도인데요. 오징어를 한 입 크기로 썰어준 다음 이걸론 부족하다 각종 해물까지 투하. 달궈진 팬에 반죽을 올린 뒤 둥글게 펴준 다음 쪽파 먼저 올려주고요. 그 위에 해산물까지 올려 노릇하게 익혀주면 한국인의 대표 부침개 해물파전 완성입니다. 와, 시원한 막걸리 한잔 하면서 감성과 또 이런 맛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만한 음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먹으면 더 맛있다. 음식 엑스파일 오늘의 주인공 한국인의 대표 간식 부침개였습니다.